자, 그러면 일단 OT 우리가 이번에 3주 동안 할 거는요, 주제, 그 다음에 빈칸, 함축 의미 세 가지 유형을 할 겁니다. 근데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뭐 선택지에서 뭔가 우리가 헷갈리고 또는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유형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잠시 지금 뭐 모든 학교를 다 보지 못했지만 센텀요거랑 남일고 시험지는 봤어. 센텀고랑 뭐 해강고는 볼 필요 없잖아. 내가 하니까 봤는데 센텀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막 주관식에 이런 이 유형이 막 많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해. 그냥 적정히 나오는 것 같고요. 남일고는 개 많이 나오더라. 뭐 그렇게 많이 나오니? 이 유형들만 거의 나오는 느낌. 그 다음에 해강고는 조금 골고루 나오는 느낌이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유형들 자체를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당연히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시간이나 아니면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내신에서도 선지에서 헷갈리면 짜증나잖아, 맞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슨이죠. 몰라요? 이건 첫 번째 레슨. 네. 야, 근데 그 노래 들었는데 충격적이에요. 돈 열심히 보시는 거, 어쨌든. 자, 주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제는 사실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좀 쉬운 유형,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맞추는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뭐 어떤 영어 선생님들보다 주제 유형을 강조하는 사람이야. 사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빈칸, 순서, 삽입 많이 집중을 하실 텐데요. 나는 오히려 반대로 주제, 요약문 이런 요형들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봐. 주제도 그래서 정확하게 빠르게 찾지를 못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정보는 어떻게 추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을 알려주는 순서 삽입을 어떻게 대비할 거야. 그래서 이게 나는 독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주제를 좀 많이 강조하는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수능에서는요, 뭐 여러분들 이쪽에서 조금 허덕거리면요, 당연히 시간도 아까울 뿐더러 그 다음에 컨디션이 무너지죠. 언어는 컨디션이 중요해요. 여러분 국어에서도 느끼겠지만 국어에서 뭐 자기가 순서가 있겠죠. 독서를 먼저 풀든 문학을 풀든 뭐 하작을 여러분 하작 언매 세대 아니죠? 어쨌든 공통 과목을 풀든 거기서 앞에서 뭔가 흔들리게 되면 내가 쉽게 넘어가야 되는 데서 흔들리게 되면 뒤에 컨디션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수학이나 과학 과목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거 풀고 못 푸는 거 못 푸는 거잖아. 뭐 그것도 컨디션을 타지만 근데 언어 과목은 이 컨디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기분이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서 산뜻하게 넘어가야 뒤에서도 잘 익힌단 말이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내신에서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내신은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각 과목 이제 각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셔야 돼. 맞죠? 지문이 대충 기억이 나지만 선택지에서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번에 7월 모의고사 얼마 안 됐어요. 2주? 됐나? 고3 7월 모의고사인데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답률 탑6를 보면 뭐 여기 21번이 들어가 있긴 한데 4, 5, 6, 2, 23, 21, 24야. 아니 사실 1, 2, 3위는 요새 다 어려운 거잖아. 빈칸 뭐 이건 누구나 어려운 거고 순서 이번에 좀 순서가 좀 어려웠어요. 맞죠? 그런데 4, 5, 6에 20번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아직 뭐 별 설명한 거 없어요?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헤매지 않았을까? 그래서 뒤에 시간을 좀 잘 이용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갈게요. 자, 여러분 함의 추론. 함의 추론은 여러분 21번 유형 함축 의미 추론을 줄여서 함의 추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빈칸 추론, 함의 추론, 추론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근데 생각해봐.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거잖아. 근데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 정답이 있어요. 그럼 수능에서 그렇게 내면 될까? 추론하도록? 아니지. 뭔가 명확한 단서,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추론으로 하게 되면 추론을 잘하면 평가원식 사고를 하면 맞겠지. 근데 내 마음대로 사고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틀리겠죠. 맞죠? 추론일까?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추론 안 하겠죠? 내 스타일 자체가.
자, 그 다음 내신에서는 요새 함의 추론이 참 많이 나와. 아까 얘기했던 남일고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니? 그 다음에 센텀고 이런 학교들은 빈칸이랑 함의 추론을 많이 내요. 근데 난 우리 학교는 안 나오니까 나 안 해야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21번 20번대에서 흔들리면 모의고사 당연히 힘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뭐 센여고 같은 경우에는 잘 막 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씩 툭툭 나왔을 때 고민하면 또는 이 추론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한도전 세대가 아니라서 전혀 공감 못하겠지만 봐봐,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안 되는데 추론을 어떻게 해? 쉽지 않아요. 추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빈칸이죠. 여러분들 뭐 영어 하는 사람들은 제일 잘 풀고 싶은 게 빈칸이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빈칸이 많이 나오잖아. 이거는 뭐 그나마 객관식 안 내는 센 용어도 좀 내더라고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생각해봐. 너네 빈칸 풀 때 시간이 많이 남아 아니면은 촉박해? 자기는 속에서 이제 나는 그렇게 개 잘해가지고 나 개 많이 남는데? 이렇게 하면 멋있어요. 아마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빈칸은요 시험 중후반, 사실 중후반만 돼도 괜찮아. 거의 후반에 가서 뭐 찍거나 아니면은 뭐 대충 보다가 어떻게 그냥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나 고1은 괜찮지만 고2, 고3이 될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지겠죠. 특히 고3은 더 그렇겠죠. 긴장도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거는 선생님 모든 글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다 읽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다 해야 되고 모든 문장은 다 이해해야 되니까 내신은 하셔야 돼. 수능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빈칸 개노다 삼형제.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거죠. 뭐야 이놈은. 이러시면 안 돼요. 원문도 기억나셔야 돼. 원문도 기억나야 되고 위치도 기억이 나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원문이 기억나. 대충 무슨 글을 얘기하는지도 기억나고 어렴풋이한 이제 그 블러 처리돼서 살짝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래서 선지에서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기억이 제대로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속어도 할 수 없죠. 속어법에 대한 기술도 당연히 떨어질 테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진짜 많죠. 내가 맨날 많이 듣는 얘기. 이번에 센터고 애들도 이 소리를 개 많이 했고요. 왜 웃니? 경험 안 제일 많지? 이게 뭐예요? 풀었어. 어째? 진짜 거의 뭐 차력쇼에서 풀었어요. 근데 문제가 뭔데? 고민했다가 고쳤다가 틀리거나 고쳐서 맞으면 다행인데 그 찜찜함,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언어는 뭐가 중요하댔어? 컨디션이 중요하댔죠. 해를 끼친단 말이야. 그래서 빈칸 추론도 보시면 됩니다. 10분. 네 문제 남았는데 사실 네 문제가 남은 게 아니죠. 앞에 별표 친 거 한 두세 개 남아있잖아. 맞지? 뭐 주제에서 하나, 저기 빈칸 삽입에서 뭐 한두 개, 뭐 이렇게 딱 별표 딱 가있고 이제 네 문제가 남은 거야. 그냥 찍어야죠.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안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겠냐? 당연히 유형별로 전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유형별 전략뿐만이 아니라 글을 읽을 때 이 글에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사람하고 만날 때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대하면 되나요? 친구들 생각해봐. 다 똑같이 얘기하고 다 똑같이 해? 어떤 친구는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했던 방식이 안 먹힐 수 있겠지. 그러면 글도 그렇고요. 유형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돼? 전략, 행동 강요. 너무 중요하겠죠. 맞죠? 그래서 내 수업을 좀 이제 나랑 하는 친구들은 이 얘기 많이 들어서 뭐 또 똑같은 얘기 하나 싶을 수 있겠지만은 새로 보는 친구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그냥 계획을 한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보시면 뭐 수능 내신 둘 다 돼 있는데 진짜 수능 내신은 어떻게 하냐? 내가 아까 18문제라고 했죠. 적지. 왜 그렇게 구성을 했냐? 첫 번째 3일은 수능식으로 합니다. 이 교재에 있는 모든 유형들을 모의고사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정말로. 숙제로 문제를 풀든 아니면 오늘 같이 풀든 수능형으로 문제를 풀이할 거야. 진짜 문제풀이. 그런데 이 지문을 하면서
공부를 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책 보시면요. 복습하는 숙제를 해놓은 란이 있어요. 그거를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지문 숙지가 뭐 내신처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솔직히 내신처럼 완벽하게 할 필요 있어? 지금 특강인데 그럴 필요는 없어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잖아. 그걸 가지고 나머지 세 수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변형 문제를 선생님이 들고 올 거야. 이 문제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출제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문제, 기출 문제를 따오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형으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나간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만 푸는 그 수능식으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 내가 알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볼게요. 주제 유형. 우리 해광고 애들은 토요일 날 했는데 또 하네요.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23, 24번입니다. 이 네 가지를 주제라고 부릅니다. 21번은 주제 문제가 아니에요. 좀 다르게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주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광고 친구들은 나랑 수업했던 토요일날 했던 친구들은 한 번 더 필기 하시면서 한 번 더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하시면서 아 그랬었지. 근데 그때 지문은 쉬웠단 말이야. 왜? 고1 지문을 했잖아. 내랑 한 친구들은. 근데 이거는 고3 수준의 지문이란 말이야.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고를 해야 돼,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렇게 좀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복습도 하고. 자 볼게요. 그렇지. 자 여러분 주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번역 시험도 아니고 논술 시험도 아니고요. 이거를 다 읽어야 되는 그런 통번역 시험이 아니에요.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 주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찾으셔야 돼. 그래서 효율성이 정말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여러분 느낌 오셔야 돼요. 효율성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수업을 몇 번 들어보면요 글을 다 읽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왜 그렇댔지? 글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죠? 글을 다 읽었는데 2번 읽었는데 3번 읽었는데 4번까지 읽었는데 답이 안 나오거나 무슨 말하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글을 읽는 것만이 독해의 전부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2번, 3번, 4번 안 읽게 그거 생각하시면서 볼게요. 자 그럼 주제에서 효율성 있게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윤아 어디 뭐 하지? 선택지. 그죠? 여러분들 이번 특강의 가장 메인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선택지를 분석을 합니다. 근데 뭐 본수업에서도 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특강이기 때문에 좀 더 고3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 내 수업 좀 쉬운 편은 아니에요. 쉬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선택지를 분석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를 본다라는 거야. 여기를 보는데 왜 볼까? 답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건데 선택지를 보는 이유는 내가 이거 그때 얘기했었죠.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구성해야 될까? 다르게 구성해야 될까? 비슷하게 구성해야지. 왜? 니네 뭐 하라고? 헷갈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역이용하는 거야. 여기를 보면 비슷한 애들이 있겠지. 당연히 다른 애들도 존재하겠죠. 그 비슷한 애가 이 글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 이 단어랑 친해집시다. 뭐 내 맨날 얘기하는 소재랑 분위기라는 단어 이거부터 좀 친해집시다. 이건 선생님이 쓰는 용어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좀 친해집시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 소재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 수업 듣는 친구들도 이거 명심해야 된다. 애들이 맨날 소재를 찾으라고 하면 뭐 문장을 찾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되게 장황하게 찾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장황하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소재는 기본적으로 얘는 품사가 선생님 이렇게 N이라고 써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명사입니다. 핵심 소재, 명사야 명사, 나운입니다. 얘를 조금 선생님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얘는 글의 뭐 여러분들 이런 거까지 쓰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해를 위해서 글의 재료야 재료, 메인 재료를 얘기하는 거야. 메인 재료.
어떤 게 핵심인지, 핵심 단어 또는 핵심 재료가 되는 거야. 곁다리가 아니라. 그래서 소재, 글의 소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분위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도 이거 많이 쓰지 않나요? 뭐가 뭐 긍정적이면 플러스 아니면 부정적이면 마이너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죠. 국어에서도 저런 거 쓰잖아. 뭐 긍정어, 부정어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분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야, 근데 사실 우리 해강고 애들 아니고는 내가 낯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잘 해줘야 돼, 알겠지? 선생님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좀 되게 낯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네, 그렇대요. 자, 성아야, 세상에는 또는 글에서는 늘 좋고 나쁜 게 흑백 논리처럼 다 나눌 수 있을까? 없지. 여러분 세상이 그런가요? 분위기가 뭐한 것도 있을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는 표시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쪽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선생님이 뭐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이 얘기를 할 거야. 플러스를 잡고 마이너스를 잡고 얘기를 할 건데 조심해야 돼. 내가 맨날 이렇게 하면 특히나 좀 남자애들이 그래요. 좀 명확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래. 다 이거를 잡으려고 해. 근데 여러분 오히려 분위기는요,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해요. 왜 플러스인지 왜 마이너스인지를 정확하게 잡아낼 줄 알아야 돼. 그걸 선생님이랑 많이 할 거야. 한 문장 안에서 또는 이 한글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서 좀 중요한 거는요, 분위기가 없는 것도 있다. 얘를 긍정이다 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선택지 분석에서 이 두 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뭐도 알 수 있냐? 뭐도 할 수 있게,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게? 오, 흐름. 아, 흐름 살짝 하죠. 구조를 알 수 있죠. 글의 구조. 나중에 이런 것도 같이 글의 구조를 어떻게 여기서 집어낼 수 있는지도 볼게요. 그 다음에 구조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쓰는 용어인데, 근데 있어 보이려고 쓰는 거야? 스키마라고 하는 건데요. 대립 개념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듣기 때문에 어려워요. 나랑 수업 오래 한 친구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처음 듣는 친구는 당연히 어려워. 나랑 오늘 처음이잖아. 맞죠? 그래서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자, 구조는요, 말 그대로 글의 구조예요. 뭐 아직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한다면 문제 해결 구조, problem solution. 그 다음에 통념 반박. 이건 많이 들어봤죠? 틀린 얘기를 하고 뒤에서 아니다 라고 반박 쳐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실험도 있고 또 뭐 있냐? 스토리텔링 실험 들어가니까 맞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단어에 낯설어 하지 마세요. 그냥 간지 날라고 그냥 적은 거고요. 스키마라는 게 뭐냐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옆에다 대립 개념이라고 적어놨죠. 자, 이거 한번 잘 이해해 봅시다. 특히나 독해 잘하고 싶은 친구는 이거 잘 생각해. 수능 글에서는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쭉 서술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은 많이 봤을 거야. 대비되는 또는 비교를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대립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맨날 다른 게 나올까 겹칠까? 수능 모의고사들 그래서 매번 다른 개념이 나올까? 그럼 내가 이거 왜 가르쳐? 나올 때마다 그냥 학습하면 되지. 겹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만 그냥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예를 들어서 개인 반대는 뭐지? 집단, 단체 두 개를 비교하는 거. 그런 걸 많이 봤을걸요? 개인이 좋은 글이 있고요, 아니면 단체가 좋은 글이 있고요. 또 오늘 뭐 나중에도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 반대, 쉬운 것부터 하자. 전문가 반대는 비전문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국어나 이런 데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이성의 반대는 뭐죠? 감정, 감성. 이런 생각 해보면서 영어 공부 해본 적 있나요? 또는 내신 공부 해본 적 있나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랑 하지 않는 거는 천지 차이야. 왜? 이미 여기서 대립되는 거 알고 들어가면 얘는 주제고 얘는 주제가 아닌 반주제인 거 이미 알 수 있잖아.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 다 읽어야 돼. 한 문장 한 문장 논리를 그냥 다 엮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대립 개념, 반대되는 두 친구를 이미 알아놓으면 얘는 주제네,
얘는 아니네. 판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해줄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선지부사. 첫 번째 레슨 개그네 맞죠? 두 번째 레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쵸. 우리 최봉이 또 선생님이 또 기사를 주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선생님이 그래 대답해주면 얼마나 도움 받니. 두 번째는요, 첫 문장 또는 끝 문장을 먼저 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거만 보고 푼다가 아니고요. 먼저 읽는 겁니다. 왜 먼저 읽지? 왜 먼저 읽을까? 새로 온 친구들 생각해 그 국어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사실 중학교 교과 과정이라고 알고 있어. 요즘 중학교는 모르겠는데 글의 주제를 머리부터 넣는 거 무슨 식이라 불러? 두갈식 들어봤나요? 그런 용어 들어봤니? 처음부터 주제를 얘기하는 거.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끝에 넣는 거.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앞에 여러 가지 나열하고. 미괄식. 그 다음에 중간에 주제를 넣는 거. 중괄식.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제일 뒤에.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 외웁니다. 아시겠죠? 친구가 글을 써야 돼. 피자가 맛있는 이유 세 가지를. 두갈식, 중갈식, 미갈식 중에 뭐가 제일 쉬울 것 같아? 그냥 본인 생각. 두갈식? 그렇지. 처음에 그냥 주제 바꾸다 밑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뭐 논리만 안 흐트러지면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쉬운 건 뭘까? 중갈식일까 미갈식일까? 미갈식 왜 끝에다가 박으면 되잖아. 그러면 제일 쓰기 어렵고 쓰기 귀찮고 별로 없는 글은 뭘까? 중갈식이겠지.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첫 문장과 끝 문장의 주제를 배치하는 게 쉬워 어려워? 쉬워. 그럼 이 말은 뭐게? 여기에 주제가 많아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이아몬드가 개수를 알아요. 총 개수를. 여기는 50개밖에 안 나오고 여기는 2,500개가 있어요. 50개 팔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부분을 읽지 않고 내가 이미 주제가 많다라고 근거가 있는 문장들을 먼저 읽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죠.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많은 부분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윤아,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주제 문제 이렇게 하면 다 풀린댔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내 통계적으로 75% 정도, 80% 정도는 어느 정도는 풀립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당연히 안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중괄식 또는 그런 글도 있다. 주제가 너네도 그런 글 한번 겪어본 적 있을 거야. 읽었는데 알겠어. 뭔 얘기하는지 다 알겠어. 해석도 잘해. 근데 주제가 전면에 안 드러나는 글. 그런 것도 읽어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뭔가 두루뭉술하게 알겠는데 정확하게 주제를 딱 짓기 어려운 거. 그런 글도 있죠. 그러면 그런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세 번째는요. 읽을 근거. 읽을 근거를 선생님이 이제 시그널이라고 하는데요.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다 알려줄 겁니다. 얘는 뭐를 알려주는 표현? 주제를 알려주는 주제 표현입니다. 얘를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냥 어버버 하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를 찾아가면서 읽어주셔야 돼. 내신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문제를 푸는 거 배우기보다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개념들을 그래도 한 100%는 절대 안 될 거고요. 한 65%에서 70%라도 들어간다. 이렇게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지 분석하는 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꼭 있잖아. 제발 좀 따라 해라. 알겠죠? 내가 알려주면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깊게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좀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행복이 성공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 없다. 얘들아, 이런 1번에서 잡아야 되는 거 뭔 줄 아니? 이거는 사실 영어로 돼 있든 한글로 돼 있든 제일 먼저 잡아야 돼. 이 표현. 그렇지. 없다. 무슨 표현이야? 부정 표현이죠.
그럼 뭐가 아니란 소리야? 절대가 아니란 거죠.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좀 설명을 두루뭉술하고 하고 넘어간 거였어요. 근데 살짝 맛보여주고 갈게요. 행복이 성공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 없대요. 그럼 여기서 반대로 가보자. 이거 국어를 잘해야 돼. 절대적인 거의 반대는 뭐게? 상대적이죠. 그러면 이 말은 곧 절대적이라는 게 뭔데? 쉽게 말해서 딱 정해져 있고 바뀌지 않는 거잖아. 근데 상대적인 건 뭔데? 변화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게 대립 개념이야.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근데 어렵지 아직? 아직 이런 어려운 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깊은 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것만 여러분들 이 틀만이라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깊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에서 배우셔야 될 거는 뭐뭐 과 동그라미 쳐주시고, 에이 이거는 할 줄 알아야지. 알든 모르든. 과 영어로 and죠. 이거 모르지 않지. 근데 and가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를 A, 뒤에를 B라고 이름 붙여줄 겁니다. 근데 얘네 둘 다가 나와야 돼. 일과 삶이라며. 일만 나오면 돼? 삶만 나오면 돼? 아니야. 둘 다 등장을 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또 잡아야 된다. 유지하지 못하면 전신 건강을 해친다. 마이너스네요. 자, 근데 이쪽에서 우리 해광고 친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개꿀이네요. 왜 아무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기억나 있습니다. 뭐라 안 하면 안 좋대. 내가 그 무슨 말을 했지? 뭐 해야 된다. 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없으면 또는 못하면 안 좋다며. 그럼 그 말은 오히려 반대로 강조하는 단어야. 얘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지. 다시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나요? 뭐뭐를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란 말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수능식으로 이렇게 풀어내실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도 부정표현이 있네요. 뭐뭐 하지 않는다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많이 일하는 것이요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더 많이 일하는 것 자체가 얘 자체를 마이너스 또는 부정하고 있네요. 얘가 성공과 행복과는 관련이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쉽다. 4번은 그냥 핵심적인 거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뭐? 체력.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은 능력 향상을 가져온다. 이것도 너무 쉽잖아. 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같아? 핵심 키워드를 뽑아낼 줄 알아야 돼. 뭐? 부응하는 노력.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했어. 여기서 뭐를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뭐 수능 시험장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익혀두면요, 눈으로 아니면 그냥 동그라미만 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야. 몇 초 걸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씩 쭉 봐서 핵심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 거야. 뭐를 보게? 내가 아까 뭐랬어? 선지들은 비슷하게 구성해야 돼? 아예 다르게 개소리해야 돼? 비슷하게. 그럼 얘네 간에 뭐가 있게? 공통점이 있죠. 그럼 얘들아 이거 생각해봐. 너네를 헷갈리게 하려면 비슷한 게 많아야 헷갈릴까? 비슷한 게 없어야 헷갈릴까? 많아야 헷갈리겠지. 그럼 답은 비슷한 걸 많이 갖고 있게 적게 갖고 있게? 답이 되는 손질은 헷갈리게 해서 답을 도출하게 하려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통점을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봐봐. 너네 봐봐. 뭐가 많아요? 어떤 단어가 많고 어떤 논리가 많이 들어가 있니? 뭔가 행복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또 뭐도 있습니까? 성공도 있죠. 뭐 단어는 같은 단어 찾으실 줄 알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같은 단어. 이거 행복 여기 있네. 네. 성공. 이 얘기는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봐봐. 어떤 표현이 많아? 일하는 거, 일도 있네요. 그래. 이 세 가지가 좀 공통적으로 들어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그렇지. 부정 표현이 들어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까지 해볼까? 1, 2, 3, 4, 5번 중에서 답이 덜 될 것 같은 친구를 불러주세요. 답이 덜 될 것 같은 애. 어떤 친구가 답이 덜 되게? 그냥 너네 생각했을 때 이게 공통점이 별로 없는 애들을 골라주면 될 거 아니야. 누구? 내가 봤을 때는 좀 5번이 제일 좀 떨어져 보이는데요. 뭐 행복, 성공, 일, 부정 표현도 없고 뭐 그나마 능률 향상? 이거 뭐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좀 애매하고요. 4번은 두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도 있고 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더 볼게요. 그래서 5번은 찍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첫 문장과 끝 문장을 볼 건데 어디를 읽어볼까?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됐었죠? 네. 어디를 읽어볼까요? 그냥 아무 때나 읽으면 돼요. 아무 때나 얘기하세요. 네겠지. 네, 이거 처음 가르쳐주면 애들 다 첫 문장 읽자고 한다니까? 읽어볼게요, 첫 문장. 자, 첫 문장 보겠습니다. 첫 문장 어디까지고? happens까지요? 아니네? 맞네? 고소해야 되죠. 왜 이렇게 길어? 쏘리. 좋아. 집중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웃지 마.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길 때는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문장의 길이가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죠. 나랑 수업한 친구들은. 또는 너는 생각해봐. 문장이 지금 길지. 근데 애들은 그런 습관이 있어요. 국어든 영어든 냅다 그냥 머리 박고 처음 문장부터 그냥 해석 갈기기 바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문법을 왜 배우고 왜 우리가 구문을 배우는데 해석 잘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자, 그럼 길이가 길면요, 뭐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 구조를 반드시 파악하고 하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두 가지 구조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떤 두 가지 문법 또는 어떤 구조가 들어가 있을까? 더비고급부터 나오면 안 돼. 맞긴 한데,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늘 사고를 하실 때는 앞에부터 해라. 무슨 절? 이런 거 무슨 절이라 불러요? 이렇게 딱 잘리는 부사절이라고 부르죠. 왜 문법을 배우냐면요, 얘들아,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액세서리가 되는 절을 얘기하잖아. 뒤에가 주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힘을 많이 주고 읽으면 될까? 안 돼. 그러면 너네는 자동적으로 여기에 힘을 주면서 읽을 거야, 문장이 길 때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심장이 뛰죠. 심장이 뛰어야지. 더비고급. 무슨 표현인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비교는 내가 뭐 하는 거랬죠?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늘 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죠. 이렇게 먼저 눈으로라도 아니면 그냥 if에 세모 치고 뒤에 더 비교급의 동그라미 쳐서라도 여러분 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쨌든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반갑다. 뭐가 반갑게? 나만 뭐? 성공과 뭐? 그렇죠. 그럼 벌써 우리는 밑에 성공과 행복이 있는 거를 봐야 돼요. 몇 번이 살짝 보이죠? 1번, 3번이 살짝 보이지 않나요? 맞죠? 저 둘 중에 뭐가 되겠다. 근데 닮아 있는 것도 보이나요? 부정 표현도 닮았고 행복, 성공 겹치는 것도 있죠? 저거 생각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뒤에 표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너무 좋아요.
이 성공과 행복은요 are more aligned with 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쪽에서 이 표현 align with 동그라미 치시고 반드시 알아두세요. 얘는 수능에서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뜻하는 사람 align with. 얘는 직역을 하면 일렬로 서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일렬로 서 있다 하면 이상하죠. 얘는 정렬되어 있는 정렬된 뭔가 한 줄에 있는 라인이랑 여러분들 발음도 비슷하고 단어도 비슷하죠? 그럼 읽어볼게요. 성공과 행복이 뭐랑 이제 정렬되어 있고 뭐랑 이제 함께 가냐면요. What you do. 네가 뭐를 하는지. 뭐보다 who you are being. 너가 누구인지보다 무엇을 하는지에 좀 더 정렬되어 있다면 말이 씨 들을 게 없죠. 일단 이거 강조해 주시고 앞에를 강조하니까 뭘 한 거야? 네가 누구인지보다 네가 뭘 하는지에 더 관련이 있대요. 이해 100% 돼? 그럼 여기 팔까? 왜 파면 안 돼?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지. 어디 열심히 읽어야 돼? 주절 읽어야지.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문장 만나면 뭐만 챙겨가면 돼? 성공, 행복만 챙겨가면 되잖아. 뒤에 뭔 소리 하는지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지금 읽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럼 뒤를 열심히 읽어야지. 읽어볼게요. It follows that 이제 뭐가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요. 네가 더 일할수록 그 다음에 네가 더 빠르게 일을 할수록요. 뭐가? The more success you will achieve. 네가 더 많은 성공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니? 일을 많이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일이 플러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 얘기는 근데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난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다 알아. 여러분 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씨 빨리 버티 읽어서 이거 아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도 문제 풀 수 있잖아요. 뭐가 다 나왔니? 소재 뭐? 행복, 성공. 그 다음에 또 뭐? 일. 그 세 개 있는 거 몇 번인데? 3번이지. 그런데 불안하잖아. 여러분 일반적인 학생 특 불안하면 더 읽음 맞죠? 근데 근거를 가지면서 읽으랬지. 근데 나는 더 읽지 않고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얘들아 이건 내가 지금 해석 안 해도 되지. 니네가 바로 해석할 수 있지. 너의 삶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고 했지. 뭔 말인지 아는 사람. 내가 강사 대비시켜줄게. 내 돈 많이 줄게. 조교시켜줄게.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겠는 사람. 이 지문을 보고 공부한 사람 말고. 어때요?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죠. 자,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내가 추상적인 거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추상적이라는 거 어렵고 뭔가 두루뭉술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이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를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얘기도 해줄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까지 다 했어요. 선택식 분석 다 했고 첫 문장, 끝 문장 다 읽었고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읽을 근거, 시그널을 찾으면서 읽으면 되잖아. 이거 전 국민이 아는 시그널 있죠? 우리 엄마도 알아요. 뭐? but.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잡아야 돼. but만 잡으면 하수야. 어떤 표현? isn't. 부정표현까지 있죠. 하지만 왔고요. 그것은 실제로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래. 그러면 일이 플러스야, 일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알아요. however 뒤에 있고 but 뒤에 있고 그렇게 배우고 많이 연습한 거 알거든? 근데 요즘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but과 however 자체 역할이 되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너네가 아는 그런 역접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쉬었다 갈 건데요. 여러분들 잠시 교재를 어떻게 쓰는지만 얘기하고 쉬었다 갈게요.
첫 문제 좀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점차적으로 줄여갈 거니까요. 왜 저렇게 한 문제에 시간 오래 쓰나 이렇게 할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넘어가시면 해설지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교재는요, 이제 그 제일 뒤에 가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해설, 여기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거 다 내가 쓴 거예요. 개 힘들겠죠? 여기에 가보시면 내 수업에서 하는 풀이를 그대로 담은 해설지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네 영어책 많이 봤잖아. 영어책 해설 특 어때? 답이라서 답이 다 하잖아. 그냥 가스라이팅 하잖아. 뭐 나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풀이는 내가 수업 때 하는 풀이에 정석이 다 담겨 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시는 게 하나 더 뭐냐면 이거 첫 문제 뒤에 이거는 풀이가 2개가 있어요. 내가 2개를 실어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으면 뭐 내가 강요는 안 할게. 특강이니까 나는 줄 뿐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돼. 내가 풀이를 2개 넣은 것도 있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서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었죠? 쉬었다 가겠습니다.